안녕하십니까. 고립계산노인문화센터 한봉강사 최교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세상이 요동치지만은 우리 한문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강건하시리라고 믿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명심보감 정기편 1, 2주를 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밴드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서로 교류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조 성리서운 견인지선이어든 이신지기선하고 견인지약이어든 이신지기약이니 여차라야 방시유익이니라. 뜻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리서에 말하였다. 남의 선한 것을 보든 나의 선한 것을 찾고 남의 악한 것을 보거든 나의 악한 것을 찾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야로 나에게 유익함이 있느니라. 말씀드린 것 같이 뜻에서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뜻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리서에 말하였다. 남의 선한 것을 보거든 나의 선한 것을 찾고 남의 악한 것을 보거든 나의 악한 것을 찾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야로 나에게 유익함이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2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경행목은 대장, 구당, 용인, 위원정, 부위인, 소용입니다. 뜻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행목에 말하였다. 대장군은 악당이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에게 용서를 받는 바가 되지는 말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대장군은 악당이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에게 용서를 받는 바가 되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본문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본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글자 중에서 우리가 성품 성자가 있습니다. 성품 성자를 보시면 사실같이 자, 이게 지금 사실은 마음 십자인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취 가면 전이나 같죠. 노초 가면 방, 밑에는 아래, 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위는 머리, 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 십자가 단독을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쓰는데 이런 식으로 성품 성자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할 경우는 성성자가 된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성품 성자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신 것 같이. 그래서 신방병으로 바뀐 거예요. 변이기 때문에 신방, 병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 십자가.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마음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필자가 되죠. 반드시 필. 그런 거 아시다시피 우리 한자로서 이렇게 성취하는 거지만 마음을 어떤 식으로 둘 때는 반드시 내가 잘 짜려는 마음으로 정말로 나를 찌르는 마음으로 저번 시간에 참가자 말씀드렸지만은 찌르는 마음으로 잘 결정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 실자로 인한 성품성자 이거를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뭐 바탕성이라고도 하고 품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우리가 입구자를 세게 한 것도 성품성이에요. 그전에는 뭐 물건을 따른다 해서 상품 개념을 했지만은 지금은 입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입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 때문에 입관리를 잘해서 성품이 말을 바로 하는 사람이 그다음 성품이 잘 된다. 그래서 속에 있는 내장에 모든 것은 잘 모르죠. 말로 먹게 할 수 있죠. 그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품성도 아시겠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날쌘다고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자를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사람인데 사람인 자도 이렇게 변으로 갔어요. 단독으로 쓸 때는 우리가 사람자를 쓰지만 이렇게 신선성자가 되어서 산의 사람자는 얘기죠. 우선 그 깊은 산속에 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선 아니에요. 그쵸? 그쵸? 한번 신선이라든지 그렇게 보면 사람이 산에 있다 하면 이게 신선자 할 때도 이렇게 사람이 있다가 신선자가 될 때도 변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숫자가 저번 시간에 부숫자가 214자가 있다고 했죠. 부숫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변으로 가거나 방으로 가거나 발로나 머리를 갈 때 바뀌는 경우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그 부숫자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사람 인자가 있는데 이것이
밑으로 갔어요. 발로 간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배운다는 게 선자인데 간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전혀 틀린 거죠. 이게 무슨 제자가지만 이게 아신같이 어진 사람이 발 그러죠. 아신같이. 그러면 이게 먼저 배운 사람이 후선에 같은 사람한테 배운 사람한테 가르쳐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부수가 이렇게 바뀔 경우는 변호를 하거나 방어를 할 때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것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발, 그죠? 이 발은 밑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하신 같이 개견자가 있는데 개견자도 사실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혼자 쓸 때는 이게 개견자가 되지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하면 클테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개견자가 되지만 이게 홀로독이라는 글자하고 같이 합세해서 형성자가 될 때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털이 나는 거죠. 개가 털을 날다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것을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좀 눈여겨보실 것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같이 다룰자 하시면서 육자랄자 말씀드렸죠. 이 고기육자. 고기육자도 이것도 대목자하고 같이 혼합될 때는 내가 월자를 써있지만 이게 다룰자가 아니고 고기육자가 된 거예요. 결국 고기육자. 저번에 말씀드렸지 장기에 표현된 것은 정상 육자랄자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것도 다룰자를 썼지만 육자랄자가 되겠죠. 결국 힘이 막 솟은 거예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먹는 거죠. 결국 사람이 힘도 너무 쏟다가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내 위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먹는 걸 조정하고 있지만은 또 너무 조정하면 또 안 되겠죠. 그렇듯이 너무 먹는 것도 많이 먹으면 위를 위협한다. 그래서 이건 합자로 보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알고는 월자를 했지만 저거 육자를 월자라는 게 아니라 오기육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목자 저번에 보시는 대로 눈목자에다가 이렇게 중개패자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세 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사람들이지만 사람은 서로 의지를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의지해서 서로 단독으로 산다는 것은 살 수도 있겠지만 그 개념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견주고 산다는 얘기인데 그런 반면에 8팔자는 이게 떠 있어요 지금. 이거 팔팔하게 뛰다 보니까 숨이 차서 썼어요. 학생들한테 저도 얘기할 때 학교에 할 때도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면 글씨가 이 세 개를 많이 틀려요. 쓸 때도 틀리고 개념 없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할 때는 학생들한테는 8팔자는 팔팔을 쓰다 보니까 숨이 차서 입이 떠 있으니까 여기에 좀 공간을 비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인지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자는 아시는 것 같이 붙었어요. 사람 인자하고 틀려요. 위에는 이렇게 붙었어요. 입구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사람은 입구를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열렸으면 물론 그렇게 오픈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구 관리를 했기 때문에 붙었어요. 개념을 보셔서 사람 입자와 8팔자와 입구자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자 중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글자를 비슷하게처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고반자지만 또자가 있고 또자에다가 점을 치겠어요. 이 점을 치게면 이 점을 보시면 같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깍지를 끼고 해요. 깍지 딱 끼고 해요. 그래서 작살 차라도 하고 깍지끼리 차는데 아시는 것 같이 작살은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고기를 접었는데 작살이 빠졌다고 하면 끝나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서로 간에 이런 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옆에 짝꿍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야? 그러면 하트를 그리는 거보다 우리 한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딱 써놓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뗄 수 없는 사이야. 이런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좀 하셨다가 써주시면 너무나도 한번 개념을 봤을 때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험이 계속 못 보고 있는 사인데 저번에 출제되려다가 나온 사업이지만 가르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자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써요. 사실 이렇게 써요. 쓰지만 이렇게 해서 선역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가르치자는 가다지 이런 게 뜻인데 이거 삐침이 부수가 됩니다. 이 삐침이 그래서 얘는 사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이런 기회에 같이 나왔으니까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 본문에 나온 내용에서 아칼락자가 있어요. 아칼락자는 벙거마 누를 악자가 이렇게 있죠. 그거하고 마음을 심자하고 둘이 합세해서 악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악하다는 것은 참 아시듯이 좋은 뜻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자는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단일 핵자를 보겠습니다. 단일 핵자를 보면
이렇게 두인비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같이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변했다고 했죠. 여기서도 신선선자가 있듯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거 한 사람 표현이에요. 저 반면에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됐으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걷는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갈릴리 같이 이렇게 약속이 있으니까 뭐 길거리를 길드시할 때 하는 거죠. 그러면 길을 다닌다 이러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아가씨가 시골 아가씨가 천천히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척척척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두 명씩 뒤를 딱딱 져가지고 척척척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또 그런 아가씨를 보니까 더 힘내서 더 멋있게 걷다 보니까 척척 걸어서 얘를 자칫거리를 척, 얘는 자칫거리를 촉 이렇게 표현해요. 부수에서. 두인변 높은 하면 원래는 자칫거리를 척, 자칫거리를 촉 그래요. 그래서 척척척척 걷는다 해서 그런 어원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다른 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무슨 저건 다른 행자야. 이거보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됐구나 해서 보시면 좀 더 한문을 더 친근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셨을 때 이제 다소자가 있는데 다소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디에 보시면 이제 반화소 이렇게 표현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계문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하셨죠. 지계문하고 도기문하고 같이 해서 다소 같은 것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의미 하나 봐주실 게 보면 이렇게 몸기자가 있죠. 그러니까 기가 나는데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몸기자예요. 그런데 몸기자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조금 올라오면 입이 있자예요. 뱀이 조금 올라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은 글자에서 힘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뱀이 힘하고 표현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뭐 변사탕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입이 이자가 됐어요. 조금 올라온 거예요. 좀 잘 쓸 때 쓰다가 조금 올라오면 입이 이자가 되니까 입이 이자가 되니까 우리가 쓰실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뱀사자가 됐어요. 뱀 모양으로 됐어. 뱀사자. 그런데 뱀사자가 이렇게 되면 이게 땅이라 뱀이 땅을 팠다는 얘기죠. 그리고 뱀꼬리 타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결론 얘기는 어떻게 해서 몸기자가 뱀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우리가 조금 우리가 한자로 보시면 좀 우리에게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두자의 점에서 많이 이해 드렸죠. 저번 시간에 진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집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드렸어요. 자, 처음에는 집에서 있는 거, 편하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사는 거, 그 다음에 집에서 병드는 거, 병들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서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발을 쥐고서.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가운데 죽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뼈관자가 있어요. 발을 뼈가지고 양쪽에서 6명이나 4명이서 메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뼈관자에서. 이거는 정답도 사실상 이런 경우도 관하고 관련된 거죠. 어차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두 번째 부수자 개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주산입자고 하나는 창관자를 보실 거예요. 자, 주산입자는 아직같이 주산이 틀렸다.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대신한 사람이 대신한다는 것이 되는 거고 이거는 나쁜 것을 법식을 한 거죠.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하기 위해서 할 때 법칙을 한 거고, 그걸 딱 끝내기 위해서 닦을 십자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십자가 있는 것을 의심한 거예요. 의심한 거. 주산 입자에다가 이제 마음 십자가 있으니까 의심을 특자가 되는데, 의심한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결론 얘기는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에서 혹시라도, 한자가 가명이라든지 예명으로 표시할 때, 주산 입자 그라는 것은 좋지 않다 볼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부적도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런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주사일기에다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하나 들어가죠. 이런 경우는 찬과예요. 아시겠지만 찬과는 참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이런 대결 개념에 있을 때 쓰는 한자가 있으면 이런 글자를 쓰고 이게 부숫자니까 이런 싸움이라든지 이런 개념 한자고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뜻을 못 쓰시더라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됐으면 무성하다고 그 다음에 이걸 지켜야 되니까 창이라는 개념이 이걸 지켜야 되니까 지킬 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대술, 정성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시가 이렇게 되면 이룰 성자 그렇죠? 이것도 어떤 뜻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이 됐던 어떤 대학을 들어가는 수능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이루기 위해서 할 때는 이 창으로 이게 붙으니까 창으로 찌르는 마음으로 나를 잘 건강해서 이겨내냐 참고 이게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룰성이고요. 그 다음 경주용 보시고, 경기할 때 7벌, 혹시혹. 이것도 마찬가지. 참관자에다가 입구가 있고, 그러니까 단일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입을 잘 구축하고 혹시하고 의심하는 건데, 의심을 픽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참관자가 두 개 있으니까 쌓일자. 자, 이거 나하자를 좀 의미 있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하자는 이것도 보시면 참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개념은 참으로 찔리는 마음으로 잘 건가야 되는 얘기죠. 저번 시간에 아들 가짜와 외로운 혈자와 짧은 골자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나하자 개념을 조금 또 이번 시간에 개념 보시면 좋겠어요. 나라는 개념은 참으로 찔리는 마음으로 뭐든지 잘 건가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고 나를 살아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때 아시같이 뭐든지 내가 하면 되었잖아요. 내가 좋다 하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치측간에도 참가자가 있어요. 치측자에도 참가자가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치측한테 돈을 줬는데 줄 때는 그냥 고맙게 썼는데 지금은 이게 애로 한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니까 다들 생각을 말해라. 줄 때는 그런 생각을 말해야지 안 된다. 이거 뭐냐면 아시같이 치척간에도 참을 찌르는 마음으로 잘 간과해서 주든지 말든지 확실하게 해야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런 개념 보시고 있고, 자, 오늘은 이제 끝으로 육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육서에는 아시는 것 같이 해가 6가지의 한자를 만들어진 6가지 종류에서 그론이 되는데 육서에는 설명이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육서에는 상형자가 있고 지사자가 있고 회의자가 있고 제일 많이 쓰는 형성자가 있어요. 형성자는 아시다시피 한자끼리 모여서 만든 것이 형성자인데 형성자는 지금 거의 85%가량 이상이 형성자예요. 지금 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부적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한자들이 많이 붙어있죠. 그것도 형성자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자는 한자죠. 일단은 아시다시피 한글은 소리글자니까 그 하나의 뜻밖에 없어. 소리의 개념에. 그렇지만 한자는 뜻글자다 보니까 이런 뜻을 한 20개, 30개 이상을 뜻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많이 모여서 여러 한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형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우리가 전주자가 있고 끝으로는 가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자를 만드는 근원이다 해가지고 원리다 해서 제자 원리다 표현해가지고 육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서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조금 더 육서에서 가짜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가짜자는 여기서 이제 보시같이 단을점자가 있어요. 단을점자, 정정 이렇게 하면 한자는 초전에 말씀드렸지 의서나 의태를 표현을 못해요. 소리라든지 표현을 못하는 거죠. 우리 소리하고 한글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정정할 때는 어떻게 말하자면 나무 찍는 소리 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정정해서 그러니까 단을점자를 2개 써놓으면 나무를 찍는 소리구나.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당당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당당은 정정하고 당당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참 재밌죠? 그 다음에 굉장히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 순회차기 표현했는데 그걸 차자를 3개 이렇게 써놓으면 차소리가 요런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써놓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가 막 무거워지고 소리가 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자를 써놓으시면 이게 나무가 무거워져서 소리가 나올 거라 보시면 되겠고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할 때도 가짜자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 육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육서가 참 중요한 사항이니까 육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좀 있으실 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립 계산도인 문화센터 한문강사 최규익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